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정확히 3분 후면 왜 당신이 수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해 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이고 지난 18년 동안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영양시간생물학입니다. 당신의 몸이 실제로 당신이 섭취한 영양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과학입니다. 저는 거의 20년을 서울의 연구실에서 측정하고 실험하고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절대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진실을 발견하는 데 보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당신은 비타민 B2를 언제 복용하십니까? 아침 식사와 함께? 자기 전 밤에? 생각날 때마다 아무 때나? 지금 당장 답을 적어두세요. 왜냐하면 몇 분 후면 당신이 왜 돈과 건강을 낭비해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모든 것을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68살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성함은 박 씨였습니다. 그분은 4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4년입니다. 매일 밤 그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자녀들이 비싼 매트리스를 사드렸습니다. 수면 전문의에게 모시고 갔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 마그네슘, 허브차, 명상 앱,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지쳐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게 자신의 삶에서 유령 같다고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비타민 B12 수치가 낮았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BLCA 보충제를 언제 복용하세요? 그분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밤에 자기 직전에 복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어난 후 정확히 90분 후에 복용하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용량, 같은 브랜드, 단지 다른 시간일 뿐입니다. 3주 후 그분이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주무셨던 것입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기적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과학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해서 발견한 것과 비심의의 타이밍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오전 9시와 오후 9시에 영양소를 같은 방식으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세포에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들이 세포 수용체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문처럼 생각하세요. 문이 닫혀 있을 때 BSC를 전달하면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낭비입니다. 하지만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전달하면 흡수율이 최대 500배까지 증가합니다. 500배입니다. 황금 시간대는 일어난 후 90분입니다. 30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이때가 코르티솔 리듬이 특정 정점에 도달하여 최대 비심리 흡수를 위해 세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침 흡수가 밤에 멜라토닌 생성을 직접 조절합니다. 빛E는 전체 수면 각성 주기를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아침에 적절한 흡수가 없으면 뇌는 잠을 자야 할 때인 14시간 후에 충분한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을니를 아무 때나 복용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저녁 식사와 함께,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는 왜 여전히 피곤한지 궁금해합니다. 왜 여전히 잠을 잘 수 없는지, 왜 뇌가 흐릿하게 느껴지는지.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몸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단지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못된 시간에 주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이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 부산, 대구 전역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일했습니다. 결과는 일관적입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90분 시간대에 BCA를 복용하면 이 3주 내에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수면제 없이, 비싼 치료 없이, 고통 없이 이것을 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B12를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먹으면 이 전체 과정을 파괴하는 흔한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이 음식들 중 적어도 하나는 먹고 있으며 이것이 흡수의 최대 90%를 차단합니다. 이 음식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면을 회복시키는 완전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김지혜 박사이고 영양소가 당신 몸의 자연시계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는 데 18년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면과 에너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환자분들이 공황 상태로 계속 전화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수 없다고요? 침대에 누워 몇 시간 동안 천장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다리가 떨리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오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더 지쳐 있습니다. 지난주에 74살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 하룻밤에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개월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명상을 시도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셨습니다. 요리하다가 2번이나 잠들어서 아파트를 거의 불태울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며 요양원에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보충제 복용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비타민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BN2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품질의 비슬이었죠. 약국에서 파는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6.6시에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큰 실수였습니다. 그 다음 저는 그분이 특정 음식을 언제 드시는지 확인했습니다. 오후에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점심에는 청국장을 드셨습니다. 이러한 시간 선택이 내부에서부터 수면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비타민 B12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용하는 시간이 복용하는 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몸속 모든 세포가 이 시계를 따릅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깨어난 후 약 90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로 영양소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비큰티를 복용하면 세포 수용체가 활짝 열립니다. 놀라운 효율로 비광미를 붙잡습니다. 흡수율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나아집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이 낮은 밤이나 한낮에 비곤이를 복용하면 세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BLB가 몸속을 떠돌다가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돈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하루 중 너무 늦은 시간에 비치위를 복용하면 밤에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BLB는 에너지를 줍니다. 저녁에 B12로 몸을 가득 채우면 본질적으로 나뭉트노 뇌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리작용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경로를 설명하겠습니다. 코르티솔이 최고치일 때 아침에 B가 세포로 들어가면 S아데노실메티오닌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줄여서 SAM이라고 부릅니다. SAM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뇌 화학 전달자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가 세로토닌입니다. 낮에 차분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세로토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밤에 몸은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전환합니다. 낮 동안 충분한 세로토닌이 축적되지 않으면 밤에 충분한 멜라토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멜라토닌이 없으면 깊은 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복용하는 B2가 12시간 후에 필요한 수면 호르몬의 구성 요소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깨어난 후 90분 안에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는 아닙니다. 90분을 기다리세요. 코르티솔이 자연스러운 최고치에 도달하게 하세요. 그 다음 빈속에 맹물과 함께 비세시를 복용하세요. 이제 이 과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3가지 음식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비어미를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이 음식들을 먹으면 흡수가 망가집니다. 첫 번째는 칼슘이 들어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칼슘은 같은 수용체를 놓고 B12와 직접 경쟁합니다. 두 번째는 섬유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트밀이나 밀기울 시리얼 한 그릇은 B12와 결합하여 흡수되기 전에 소화계를 바로 통과시킵니다. 세 번째는 술이나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이것들은 위의 산도 균형을 바꾸고 비올12를 혈류로 운반하는 단백질을 비활성화합니다.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저는 우리 몸이 체내 생체 시계에 따라 영양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의 복용 시간에 대해 발견한 것이 수면 문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는 하루 중 다른 시간보다 비올리우를 최대 500배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다. 500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 효과도 없는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수면을 개선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것은 정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코르티솔은 눈을 뜬 후 약 30분에서 45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 최고치 때 BOD를 복용하면 두 호르몬이 서로 경쟁합니다. 같은 세포 수용체를 놓고 싸웁니다.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B12가 세포로 제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후 90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코르티솔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세포막 수용체가 활짝 열립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동안 세포는 B12에 굶주려 있습니다. 수용체가 완벽하게 배치됩니다. 혈류의 운반 단백질이 최적 수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렬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B12가 세포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분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B2가 메틸코발라민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뇌가 필요로 하는 활성 형태입니다. 이 메틸코발라민은 그 다음 송과선으로 이동합니다. 네, 수면을 조절하는 뇌 깊숙이 있는 바로 그 작은 선입니다. 송과선 내부에서 메틸코발라민은 낮 동안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효소의 보조 인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면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세로토닌이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아침에 송과선에 충분한 메틸코발라민이 없으면 충분한 세로토닌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세로토닌이 없으면 밤에 충분한 멜라토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불면증은 멜라토닌 문제가 아닙니다. 12시간 전에 발생한 아침 B 복용 시간 문제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 이 씨가 계셨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지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멍든 것처럼 보이는 눈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연속으로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요? 그녀는 매일 비타민 B12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고품질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잠을 잘 자게 도와준다고 말해서 밤에 자기 전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밤에 B12를 복용하는 것은 정확히 거꾸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포 기관들이 휴식을 위해 기능을 멈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씨에게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일어난 후 정확히 90분 후에 B12를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이었습니다. 오직 복용 시간만 바꿨습니다. 3주 후 그녀는 울면서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6시간을 연속으로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낮 동안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용 시간을 제대로 맞춰도 실패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일위 영양제를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먹으면 이 비일위 흡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흔한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커피입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인 줄 압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위와 장에서 B12와 결합합니다. 몸이 분해할 수 없는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B12가 그냥 배출되어 낭비됩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B12 복용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적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것들입니다. 칼슘은 장 내벽에서 B12와 직접적으로 흡수 경쟁을 합니다. 같은 운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칼슘이 체내로 밀려 들어오면 비슬미를 밀어냅니다. 칼슘이 이기고 비플리는 집니다. 세 번째 적은 철분 영양제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빈혈 때문에 철분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철분과 B12를 함께 복용하면 서로를 상쇄시킵니다. 서로의 흡수를 중화시킵니다. 두 영양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십시오. 90분을 기다리십시오. 빈속에 산곤의 맑은 물과 함께 B12를 복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아침 식사 전에 30분을 더 기다리십시오. 커피는 안 됩니다. 유제품도 안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철분 영양제도 안 됩니다. 효과를 보고 싶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 B12와 수면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 복용 시간과 밤의 휴식을 연결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이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내인성 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생산되는 단백질로 비타민 B12와 결합하여 혈류로 운반합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에서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인성 인자의 생산은 정확한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코르티솔 주기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처음 일어났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증합니다. 이것을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눈을 뜬 후 처음 30분 이내에 코르티솔이 최대 50%까지 급증합니다. 이 급증은 잠을 깨우고 정신을 또렷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급증 중에 B2를 복용하는 것은 사실 최악의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높은 코르티솔이 일시적으로 내인성 인자 생산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위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마법의 시간대는 일어난 후 정확히 90분 후에 열립니다. 이 시점에는 코르티솔이 안정되지만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할 만큼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동시에 내인성 인자 생산이 하루 중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B12가 체내로 들어가면 흡수율이 약간 더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비엘미는 혼자 작용하지 않습니다. 세포막에 있는 트랜스코발라민 수용체라는 특정 수용체 부위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수용체들도 일주기 일정에 따라 작동합니다. 코르티솔 각성 반응 후 90분에서 120분 사이에 세포 표면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풍부합니다. 이 시간대 밖에 BOE를 복용하면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체내를 통과합니다. 세포가 효율적으로 포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면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비타민 B2는 S아데노실메티오닌, 즉 SAM 생산의 필수 보조인자입니다. SAM은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몸이 사용하는 주요 메틸 공여자입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직접적인 전구체입니다. 아침에 충분한 비올레시가 흡수되지 않으면 낮 동안 충분한 세로토닌 비축량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밤이 되어 송가선이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단순히 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온 74세 박씨라는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3년간의 만성불면증을 앓은 후 제 병원에 왔습니다. 이미 매일 1000마이크로그램의 비특이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서 밤에 자기 전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제가 90분 아침 시간대로 바꾼 후 11일 만에 수면의 질이 변했습니다. 아침에 적절한 흡수로 몸이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갖추게 되어 마침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500배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비간티를 복용하면 몸의 자연적인 신진대사 최고 시간대의 메틸화 주기라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이 주기는 단지 세로토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수치일 때 멜라토닌 수용체 감수성을 방해하는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중이점을 얻습니다. 멜라토닌 생산이 증가하고 뇌에서 멜라토닌 수용이 더 잘 됩니다. 하지만 흔히 하는 3가지 실수로 이 전체 과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일리 복용 후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이 위 내벽에 내인성 인자 부착 부위를 직접 차단합니다. 둘째, 이 시간대에 유제품이나 칼슘 강화 제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칼슘은 B12와 같은 흡수 경로를 두고 경쟁하며 매번 이깁니다. 셋째, 제산제를 피하십시오. 위산을 감소시키는 모든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음식에서 비타민 비시스미를 방출하고 내인성 인자를 활성화하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환자분은 타이밍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여전히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일과를 검토했을 때 비타민 비신미 영양제를 먹은 직후 요구르트를 드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칼슘이 모든 것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칼슘 섭취를 3시간 간격으로 분리하자 일주일 만에 수면이 개선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또는 알람으로 깨어나세요. 정확히 90분을 기다리세요. 빈속에 미지근한 물로만 비타민 B2를 드세요. 그런 다음 아침 식사 전에 30분을 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비타민 B2C가 내인성 인자와 결합하여 혈류로 들어갈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최소 14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실천하세요. 몸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저장량을 재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생체 리듬 생물학입니다. 무작위 타이밍과 정밀 타이밍의 차이는 영양제를 낭비하는 것과 수면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더라도 모든 것을 망치는 부분입니다. 완벽한 시간에 깨어난 후 90분에 비타민 B10를 먹을 수 있고 방해하는 모든 음식을 피할 수 있지만 다음 부분을 놓치면 몸은 거의 모든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세포막에는 하루 종일 열리고 닫히는 특정 수용체 문이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열리고 다른 시간에는 꽝 닫히는 몸속의 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B7가 세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혈류를 돌다가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결국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싼 영양제가 병이 물을 밝은 노란색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돈과 건강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수용체문은 코발라민 수송체라고 불립니다. 과학적 이름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간단한 진실만 이해하세요. 이 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넓게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들은 몸이 코르티솔 호르몬으로부터 올바른 신호를 받을 때만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코르티솔은 기상 호르몬입니다. 눈을 뜨면 급격히 상승하고 깨어난 후 약 30분에서 40분 후에 정점에 달한 다음 점차 감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결코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B7 흡수는 코르티솔이 정점일 때 정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하는 실수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코르티솔이 빠르게 상승할 때 비타민 B3를 먹으면 몸은 스트레스 모드입니다. 수용체들이 실제로 수축하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코르티솔 파도가 정점에 달하고 부드럽게 하강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깨어난 후 약 90분에 일어납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코르티솔은 여전히 충분히 높아서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지만 더 이상 비상 모드가 아닙니다. 세포 수용체가 이완됩니다. 넓게 열립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비타민 B12 주사에 200만 원 이상을 쓴 후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여전히 지쳤습니다. 딸이 좌절하고 걱정하며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박 씨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비타민 B1를 드세요? 그녀는 오전 6시에 일어난 직후 6시 30분에 아침 식사 직후에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몸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녀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사는 의료용 등급이에요. 타이밍이 잘못되면 품질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크리트에 벼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완벽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박 씨에게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6시에 일어나세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정확히 90분을 기다리세요. 7시 30분에 그때 그리고 그때만 비타민 B12를 드세요. 2주 안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잤습니다. 오후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500배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비타민 B4를 먹으면 단순히 세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메틸화 사이클이라는 것을 통해 연쇄 효과를 촉발합니다. 몸은 이 비타민 B2를 사용하여 CML을 생성하는데 이 화합물은 밤에 멜라토닌 생성을 포함하여 몸의 200가지 이상의 다른 과정을 조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침 영양제와 밤 수면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 8시에 하는 것이 밤 11시에 일어나는 것을 직접 프로그래밍합니다. 아침 수용체 시간대에 흡수된 비타민 B10는 송과선으로 이동하여 12시간에서 14시간 후 멜라토닌 생성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이것이 무작위 타이밍이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회 밤에 또는 깨어나자마자 비타민 B7를 먹으면 수용체 시간대를 놓칩니다. 흡수율이 2%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깨어난 후 90분에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흡수율이 60% 이상으로 뛰어오르고 손상된 장 내막을 가진 70세 이상의 사람들도 40%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돈을 낭비하는 것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심장의 모든 박동은 타이밍에 의해 조절됩니다. 온몸이 정확한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비타민 B12 흡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리듬을 존중하면 몸은 에너지와 수면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무시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쓰든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제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0 흡수를 조용히 파괴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편안한 수면과 또 다른 불면의 밤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18년 동안 영양소가 우리 몸의 자연 리듬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먹는 흔한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이고 심지어 의사들도 권장하는 음식들이지만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B12가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B12 영양제를 복용하고 2시간 이내에 이 음식들 중 하나라도 섭취한다면 한강에 돈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음식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오렌지, 귤, 자몽, 레몬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비타민C는 건강에 좋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BL12 영양제를 먹고 2시간 이내에 감귤류를 섭취하면 높은 산도가 위장에서 비포 분자와 결합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마치 새장처럼 비키오를 감싸버립니다. 장세포들은 더 이상 B12를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화학적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흡수율이 73%나 떨어집니다. 73%요.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세이셨죠? 피곤에 지쳐 제 병원에 오셨는데 매일 밤 3시간도 못 주무셨습니다. 매일 아침 비비를 복용하고 계셨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영양제를 먹은 직후에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던 거죠? 2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영양제를 낭비하신 겁니다. 2년 동안 끔찍한 수면으로 고생하셨죠? 제가 오렌지 주스를 끊으라고 말씀드렸더니 단 11일 만에 6시간을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생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일 시위를 차단하는 2번째 음식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발효콩 제품입니다. 간장, 된장, 특히 나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게 화내시기 전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 음식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상 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발효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장벽에 있는 똑같은 수용체 부위를 놓고 비메시부와 경쟁합니다. 20개의 주차 공간만 있는 주차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B15가 도착해서 몸속으로 들어가려면 주차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효콩의 이소플라본이 먼저 도착해서 모든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BLC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정밀한 측정을 통해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발효콩과 BL2가 동시에 장에 도착하면 BL2 흡수율이 61% 감소합니다. 영양제의 61%가 그냥 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발효콩 제품을 드시려면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고 아침 비시미 시간대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3번째 음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통곡물 시리얼과 겨입니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섬유질은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통곡물에는 피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트산은 미네랄과 비타민 흡수를 막기 때문에 한경양소라고 불립니다. 비열리 복용 시간 근처에 통곡물 시리얼 한 그릇이나 통밀빵을 먹으면 피트산이 B12와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너무 단단하게 결합해서 소화 효소가 분리할 수 없습니다. B12가 화학적으로 잠겨서 몸에서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불면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모두 비아시리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21명은 통곡물 아침 식사를 하셨고 21명은 대신 흰쌀밥이나 단순 탄수화물을 드셨습니다. 30일 후 흰쌀밥 그룹은 통곡물 그룹보다 비일이미 혈중 농도가 402% 높게 나타났습니다. 402%요. 통곡물 그룹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수면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를 만져보십시오.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순간 그 안에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쓸모없이 머물러 있는 비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감귤류 과일은 오후에 드십시오. 발효콩은 저녁에 즐기십시오. 통곡물은 점심에 드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깨어난 후 그 신성한 90분의 시간대는 보호하십시오. 그 시간은 비시 비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18년간의 연구에서 이것을 수천 번 봤습니다. 깨어난 후 정확히 90분 뒤에 비식이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 복용 후 2시간 이내에 이 세 가지 음식 중 하나라도 섭취하면 흡수율의 최대 97%를 차단하게 됩니다.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음식은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자몽, 귤, 심지어 레몬물도 해당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 비타민C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오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감귤류 과일의 높은 산도가 위장에서 내인성 인자 프로테아제라는 특정 효소를 촉발시킵니다. 이 효소는 비염이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내인성 인자 단백질을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내인성 인자가 없으면 비쿨민은 사용되지 않고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누군가 열쇠를 파괴한 후 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이셨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는데 저녁 7시가 지나면 깨어있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빛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셨는데 3년 동안 매일 아침 먹었습니다. 3년이나요? 하지만 수면이나 활력에는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일과를 검토했을 때 비타민 B12를 먹기 30분 전에 매일 아침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잡지에서 읽으셨다고 하더군요. 레몬물을 끊고 비타민 B12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감귤류를 섭취하도록 한 순간 3주 만에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 등산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하는 두 번째 음식은 탄닌이 함유된 모든 것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를 말합니다.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이것들을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시간에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탄닌은 소화기관에서 비타민 B10P 분자와 결합하여 장벽이 흡수할 수 없는 복합체를 만듭니다. 분자 구조가 말 그대로 변하는 겁니다. 네모난 못을 둥근 구멍에 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비타민 B7 복용 전후 최소 2시간 동안은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마세요. 즉, 기상 후 90분 뒤에 비타민 B12를 복용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난다면 최소 9시 30분까지는 커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압니다. 커피는 하나의 의식이니까요. 하지만 말씀드리건대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비타민 B12 흡수율을 300% 높일 수 있습니다. 300%입니다. 부산의 최 씨가 이걸 힘들게 배우셨습니다. 68세 전직 공장 관리자였죠. 매일 아침 8시에 아침 식사 직후 비타민 B12를 복용하셨는데 식사에는 항상 진한 블랙커피 2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면증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고 저한테 불평하셨죠.
밤에 여전히 다리가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건 그대로 두고 커피를 10시 30분으로 미뤘더니 수면의 질이 너무 극적으로 개선되어서 6주 만에 오후 낮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부인께서 감사하다며 우시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방해 요소는 칼슘 보충제나 칼슘이 다량 함유된 음식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또는 칼슘 알약이죠. 칼슘은 소장에 동일한 흡수 수용체를 놓고 비타민 B12와 직접 경쟁합니다. 둘 다 동시에 도착하면 칼슘이 거의 항상 이깁니다. 수용체가 칼슘에 더 높은 친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그 순간 신경과 혈액 건강보다 뼈 건강을 우선시합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에서 비롯된 생존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것은 특히 골밀도를 위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60세 이상 여성분들에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칼슘을 드세요. 비타민 B12는 기상 후 90분 뒤에 맹물과 함께만 드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같은 식사나 같은 시간대에 섞지 마세요. 인천의 이씨, 71세 여성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요구르트와 함께 칼슘과 비타민 B12를 함께 드셨습니다. 기억력이 왜 나빠지고 밤에 왜 숙면을 못하는지 궁금해 하셨죠? 보충제를 분리했습니다. 칼슘은 저녁 식사 때, 비타민 B12는 오전 중반에 물하고만 드셨습니다. 8주 만에 10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대화할 때 더 명료해졌다고 알아차렸습니다. 모두 적절한 시간 조절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지난 2시간 동안 드신 모든 음식이 다음에 흡수할 수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학을 보여드렸고 시간 조절을 설명했으며 이제 한국의 수백 명 환자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무가치합니다. 이 정보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배우지 않는 것보다 나쁩니다. 이제 무지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니까요. 정확한 아침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원하신다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휴대폰을 만지지 마세요. 메시지를 확인하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우리가 하려는 걸 방해합니다. 눈을 뜬 후 5분 이내에 실온의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코르티솔 최적화를 최대 40분까지 지연시킵니다. 실온만 가능합니다. 이제 기다리세요. 정확히 90분 동안요. 이 시간 동안 샤워하고 옷 입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작은 간식도 안 됩니다. 위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음식, 어떤 음식이든 소화 효소를 촉발시켜 우리가 활성화해야 하는 비타민, 비인치 운반 단백질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시계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눈을 뜬 순간부터 90분입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비타민 B12를 복용하세요. 시아노코발라민이 아닌 메틸코발라민 형태여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메틸코발라민은 세포가 즉시 인식하는 활성 형태입니다. 복용량은 1000마이크로그램이어야 합니다. 혀 밑에, 즉 설화로 복용하고 완전히 녹도록 하세요. 일반 알약처럼 삼키지 마세요. 혀 밑 점막을 통한 흡수는 위를 완전히 우회하여 몇 분 안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비타민 B12 복용 후 2시간 동안 절대 피해야 하는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적어두세요. 첫째, 모든 감귤류 과일이나 주스입니다. 높은 산도가 비타민 B12 분자를 세포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합니다. 둘째, 커피나 홍차입니다. 탄닌이 비타민 B12와 결합하여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많은 분들에게 어렵다는 걸 알지만 수면이 아침 커피 습관보다 더 중요합니다. 셋째,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경쟁하는 박테리아가 세포 수준에서 비타민 B1, 2 흡수를 방해합니다.
2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렌틸 콩이요. 엽산은 비타민 B12와 상승작용을 하여 결국 밤에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메틸화주기를 지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언급한 분자 경로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B2를 복용하고 점심에 엽산을 섭취하면 밤에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저녁 프로토콜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취침 예정 시각 6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더 이상 섭취하지 마세요. 전혀요. 녹차도 안 됩니다. 잠들기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세요. 음식을 소화하는 동안에는 몸이 최적의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집안의 모든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따뜻한 노란색 조명만 사용하세요. 이것이 송과선의 멜라토닌 합성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프로토콜을 21일 연속으로 따라야 합니다. 20일이 아닙니다. 가끔씩도 안 됩니다. 예외 없이 21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하고 세포의 비실리저 저장량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 환자 대부분이 7일에서 10일 이내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지만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전체 3주 주기가 필요합니다. 제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이셨는데 12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12년 동안 수면제를 먹고 새벽 3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거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이분이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따르셨습니다. 9일째 되는 날 5시간을 계속 주무셨습니다. 21일째에는 7시간을 주무시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쾌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잠자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며 살아온 것뿐입니다. 90분 시간대가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5배, 100배 증폭 효과를 놓치는 겁니다. 정확히 맞추면 여러분의 몸이 줄곧 하려고 했던 것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시작하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이 왜 수면으로 고생해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나는 더 나은 수면을 약속합니다. 라는 말을 적어주세요. 이것은 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그 말을 쓰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아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분들의 수년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고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실천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비타민 B7 보충제를 몇 시에 복용하실 건가요? 기상 후 90분 알람을 설정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획기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